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추울수록 더 진하고 큰 꽃잎을 피우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동백인데요. 한겨울에도 짙은 녹색잎을 힘차게 달고 있어 불굴의 생명을 대표하는 꽃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추운 시간을 잘 견뎌왔기에 새롭게 펼쳐질 우리의 내일은 동백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어날 겁니다. 원기 107년 12월 다섯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미래 역량을 갖춘 전무 출신 인재 발굴을 위해 교육부가 신성회 낙원 여행을 열어 전무 출신 서원을 독려했습니다. 신성회 낙원 여행이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그동안 신성회 훈련 참가자들 중에서도 전무 출신으로서의 삶을 꿈꾸고 이를 고민했던 이들을 모아 진행한 신성회 심화 프로그램으로 낙원 여행은 즐겁게 그리고 서원을 향해 여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어울림과 훈증의 시간을 통해 서원을 향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총부 순례를 시작으로 스키 여행과 저녁 레크레이션으로 진행됐으며 이튿날 총부 일요 예회에 참여해 남원 운봉상 사원을 방문하고 경산 상사님의 훈증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산 상사님은 세상에서는 진선미를 최고의 가치로 알아주지만 성스러움의 가치는 그보다 더 승한 것이라며 어떤 삶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자고 부축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개화교당 서현진 학생은 신성회를 통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해봤다며 행복한 사람이 되어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감상담을 발표했습니다. 훈련 실무를 담당한 교육부 오재경 교무는 전무 출신 인재 발굴을 위한 신성회 훈련의 심화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전무 출신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게 더 힘을 키워주는 훈련이 되도록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서울교구 홍보미디어 커뮤니티가 12월 18일 서울교구청 한강교당 다목적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1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결산 페스티벌과 교단 최초의 실시간 동영상 상품 판매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됐습니다. 서울교구 홍보미디어 커뮤니티는 각 교당에서 활동하는 홍보미디어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교구 교화기획위원회 홍보미디어 분과를 중심으로 올해 3월 활동위원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4월 13일 첫 모임을 열어 오리엔테이션과 특강을 진행한 데 이어 컨퍼런스를 통해 교구 및 교당 인스타그램 개설과 운영 활성화에 주력해온 결과 서울교구 홍보미디어 분과는 교구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지 6개월 만인 12월 13일에 팔로워 5,000명을 돌파해 국내 종교 계정으로서는 최도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교구 내 20여 개의 교당의 인스타그램 개설과 운영을 돕고 있는데요. 이날 결산 페스티벌에서는 강준일 교화기획위원장이 교구와 교당 소식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교당을 대상으로 강동, 파주, 한강, 화곡교당의 인플루언서상을, 강남청년회, 김포, 서울, 안암, 원남청년회, 은평, 일산, 잠실, 중구교당을 셀럽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특히 결산 페스티벌 사전 행사로 진행한 라이브 커머스 풍문으로 팔게 쇼는 서울교구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재가 출가 교도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김성곤 교무가 쇼호스트를 맡아 한강교당 이서훈 교도가 제작한 캔들 초와 디퓨저, 향초 세트와 원불교 봉공회가 생산한 봉공회 커피, 두부과자의 판매 촉진을 이끌었습니다. 서울교구 홍보미디어 커뮤니티는 이날 얻은 경험을 살려 향후 교구 내 교당의 시그니처 상품을 발굴하고 판매를 돕는 라이브 커머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교구와 교당 인스타그램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서울교구 홍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학생과 대학생,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진급을 축하해주고 친목을 다지며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가 웰컴 투 원마을이라는 제목의 원마을 축제를 열어 청년 학생의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12월 18일 경인교구청에서 열린 이번 축제는 학생회를 졸업하고 청년회로 진급하는 예비 청년들이 청년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먼저 원마을 스탬프 투어에서는 법문 각인 LED 무드 등 만들기, 감정카드를 통한 심리상담, 인간 윷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으며 학생과 청년들의 공감 및 소통을 위해 오픈 채팅을 통한 토크 콘서트도 진행됐습니다. 김덕수 경기 인천 교구장은 다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은 실력은 물론이지만 인성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요구한다고 말문을 연 뒤 원불교는 자기의 마음을 공부하고 단련하는 곳이며 이처럼 마음을 단련하고 실천하는 것이 곧 우리의 경쟁력이자 참다운 인성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늘 모인 청년들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법으로 마음 공부를 통해 참다운 인격과 참다운 인성을 갖춰 모두가 사회에 환영받는 인재들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습니다. 축제에 참가한 동탄교당 이시은 학생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음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이면 좋겠다고 말했고 오산교당 박이범 청년은 원불교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게 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감상담을 전했습니다. 군종교구 출가 교역자 협의회가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됐습니다. 군종교구가 출가 교역자 협의회를 통해 효과적인 군 교화의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먼저 첫째 날인 12월 13일에는 서울교구와 함께하는 동행 프로젝트 신정절 합창 영상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촬영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교당을 배경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됐으며 신정절을 기해 서울교구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둘째 날은 봉도 청소년 수련원으로 장소를 옮겨 출가교역자 협의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문정석 군종교구장에 원기 108년도 교화 비전 발표를 통해 군종교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공유했으며 또한 이임자 환송식을 통해 이임을 맞이한 교역자들이 새로운 임지에서도 희망차게 교화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춥고 쓸쓸한 연말, 특별한 달력 하나가 따뜻한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여성 재소자들의 캘리그라피 작품이 담긴 2023년 달력 수영에서 수행으로가 따뜻한 위로와 기적을 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넘어 재개된 원불교 교정교화가 약대교당 교도인 정민영 전통각자 명인과 함께 빚어낸 결실인데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대가 있어 아름다운 세상 등 미결수들의 작품 12장이 세상을 감동시키며 훈훈한 정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은혜의 집 강성훈 교무가 지난해 정민영 명인에게 캘리그라피 지도를 부탁하며 함께 달력 제작을 논의했고 앞서 교정시설에 보낸 부채에 캘리그라피 법문을 써줬던 정민영 명인은 기꺼이 월 1회 여성 재소자들에게 캘리그라피를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이후로 붓은 처음 잡아본다며 낯설어했던 재소자들이 글씨 한자를 쓰고 하트 하나를 그리며 달라졌고 교도관들 역시 재소자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수업을 듣는 것은 처음이라며 매주 하고 싶다는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고 반응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반년으로는 어렵다던 예상을 깨고 오직 재소자들의 작품으로만 달력이 완성됐으며 교도가 아닌 분의 희사와 약대교당 교도들의 후원금을 모아 교단 안팎에서 정성으로 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교정교화 현장을 지키며 수영자들의 마음을 헤아린 관심과 무엇이라도 돕고자 하는 봉공심이 낳은 따뜻한 기적 아닐까 싶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새해를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 생각엔 이분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설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긴장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로 아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교화 현장에 첫 발을 뗀 신규 전무 출신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 또 마련을 했습니다. 김호성 교무, 설영우 교무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렇게 또 풍성하게 채워봤는데요. 먼저 한 분씩 카메라 보시고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교무부터. 반갑습니다. 원기 107년 12월 9일 출가 서원식을 통해서 신규 교무가 된 김호성 교무입니다. 저는 정토회 교당 출신이고 추천 교무님은 랑타원 이명수 교무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규 교무가 된 설영우 교무입니다. 저의 출신 교당은 안암교당이고 추천 교무님은 자산 전자균 교무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신규 교무님들을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렇게 뵈니까 다들 굉장히 뭔가 설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긴장하는 표정도 조금씩 있는 것 같고 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매거년 초대석에서 섭외 연락을 사전에 드렸을 텐데 전화를 딱 받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 왜 나한테 연락이 왔지? 잘못 온 거 아닌가? 네. 네네. 왜 나지? 라는 의심을 좀 했어요. 의심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이 경계를 맞췄을 때 어떻게 해야 은혜롭게 취사를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그때 몸이 좀 안 좋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방송할 때까지 나을까라는 그 생각과 프로이시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어가지고 그 마음이 있었고 또 이제 반면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 간사를 했었었는데 네, 이제 간사 근무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잘 도와주는 것도 한 보온의 길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서로 올라오니까 고민 끝에 네. 이제 도와주는 게 더 보온의 길이 되겠다, 은혜롭겠다 싶어서 이렇게 섭외를 당한 거죠. 네, 맞습니다. 출연하게 저희가 됐습니다. 섭외를 네. 요청을 드렸으니까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사옥에서는 또 오늘 처음 오신 거죠? 네, 신사옥에는 맞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전과 비교하면? 엄청 좋아지긴 좋아졌죠. 그런가요?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시면서 많은 이야기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설교무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호성 교무님처럼 왜 저를 하라고 하셨을까? 다들 반응이 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부담이 이제 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제가 출가식을 하고 내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보고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제가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흔쾌히 또 네.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선택된 네 분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앞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호성 교무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는 또 방송국이 조금은 네. 또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간사 생활을 방송국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제가 간사 근무를 이제 원흥방송 흑석동에 있을 때 네. 했는데요. 원기 97년, 98년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방송국에 있으면서 그때 자료실에 일하면서 음원 정리도 하고 그때 당시에 계셨던 이피로 교무님을 도와서 네. 신년법문 노래나 대종경, 정산용사 법어, 법문 음원을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걸 많이 도와줬고요. 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자료실, 기획조정실, 기술국, PD님, 작가님 여러 각기 분야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방송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네. 보고 이게 정선호 선생님이 말한 동척 사업의 한 분야겠구나. 이게 모두가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세상이 은혜롭게 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내는 게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국에 왔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을 가졌고 기분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기분이 좋으신 거죠? 네. 지금 영우 교무님은 또 어떤 인연이 있는지 어릴 적에 어떻게 또 보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원불교가 모태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님 손을 잡고 전농교당 그 어린이 법회부터 이제 네.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교당이 집처럼 편안했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중학생이 올라가면서 제가 꼭 교당을 다녀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년 정도는 이제 다닌둥만둥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보다 못하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오신 교무님 정말 좋으신 분이니까 한번 학생법회를 나가보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믿고 엄마를 한번 믿어보고 네. 이제 교당에 학생법회를 보러 나갔는데 그때 마침 출가 감상담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감상담을 들으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원불교가 뭐길래 이 교법이 뭐길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영생을 이곳에 다 바칠 수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매주 빠지지 않고 이제 법회를 보고 또 평일에도 학교 수업을 마치면은 네. 교당에 가서 이제 교무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러면 내 앞으로의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의문을 감고 탐색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전 처음에 모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그냥 원래 원불교인이 될 거였어요. 전 당연히 교무가 됩니다라는 이야기로 흘러갈 줄 알았더니 중간에 한번 내가 왜 나가야 되지라는 경계도 조금 만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다시금 또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축하 이야기부터 시작하면서 서원식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여의 시간이 이제 흐르고 이제 곧 있으면 해가 바뀌면 정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근무지에서 또 근무를 하게 되는 시간이 올 텐데 잠시 그때로 조금 돌아가 본다면 많이 좀 떨렸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보다 오히려 더 긴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때 당시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김 교무님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그때 12월 9일이 출가 서원식만이 아니라 네. 학교에서도 학위 수여식을 같이 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축하를 받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 마치 제가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 아이가 태어나면 다들 축하해 주잖아요. 이렇게 네네. 그런 느낌을 모두에게 받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출가 서원식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구나. 이제 구인 선생님은 기도로서 네. 이제 대웅 선생님이 새로 살려주셨고 나는 이 출가 서원식으로 새로 공인으로 태어나는구나라는 감상을 느꼈어요. 그래서 좀 잘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였고요. 네. 모두에게 감사했었습니다. 그날 이제 졸업 축하 인사를 받고 그동안 열심히 했다 인사를 받고 이후에는 이제 서원 네. 또 축하 인사를 받으면서 앞으로 이제 또 열심히 잘해보자 또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축하가 가득한 날이었다로 기억하시는데 우리 설교무님은 어떻게 또 기억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출가 서원식 며칠 전까지는 이제는 정식 전무 출신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내가 현장에 나가서 교화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니까 마음이 많이 담담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출가 서원식 그 하기 전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 머리를 이렇게 매만지는 때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거울 속에 제 모습을 이제 바라보면서 속으로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영우야 정말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렇게 저를 다독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무 출신 서원을 세우고 그리고 지금까지 8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8년 동안 여러 경계 속에서도 또 내가 서원을 놓지 않고 이 공부했던 이 시간과 노력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어떤 경계가 오든지 나는 잘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당당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한 마음으로 출가 서원식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출발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였고 이제는 정말 이제 출발 직전의 선에 딱 서 있습니다. 출가 서원식 때 축하 인사도 많이 받았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많은 또 조언의 메시지들도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야기들이 가장 많던가요? 저는 딱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정성이라는 단어였어요. 정성. 네. 정성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정성을 들인 만큼 다시
돌아온다, 받게 된다. 오. 그래서 정성을 참 많이 강조해 주셨고 네. 다른 하나는 주인이라는 주인. 단어인데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객으로 살면 비판만 하지만 주인으로 살면 항상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발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딱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태어난 느낌을 가지고 이제 또 새로 발령받는 곳에서 정성으로 살고 또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성과 주인이라는 두 키워드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리 설교모님 어떤 이야기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정말 많은 당부의 네.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말씀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상시훈련으로 일과 속에서 마음의 힘을 얻어라. 이 말씀이 기억에 네. 남았어요. 이제 제가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도 일과 속에서 이 교법을 계속 반복하고 그렇게 훈련을 해야 그렇게 또 기본이 바로 서야 지금 당장 제가 해야 될 것들에 매몰되지 않고 그리고 법도에 많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상이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꼴을 잘 봐주라. 꼴을 잘 보는 공부를 해라. 이제 이 말씀이 또 기억에 남았는데요. 그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어느 분을 만나게 되든지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이런 태도로 언제나 그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고 그리고 서로 살리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역시나 두 가지로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항상 강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공부하고 또 상시훈련의 또 중요성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12월 9일은 뭐 숫자도 있겠지만 그 서원식의 전과 후로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하셨으니까 네. 많은 것들이 좀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특히 내적으로는 많은 마음가짐들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지 아니면 뭐 저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실지 좀 궁금한데요. 뭐 김경무님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새로 태어난 느낌이 너무 네, 네. 강하게 받았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부여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문 출신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을까, 헛되지 않게 살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종사님 교법을 어떻게 실천할까, 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더 은혜로울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주의를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내적으로 변한 사실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혹시 뭐 외적인 변화, 겉으로 보이는 변화들도 혹시 있을지 좀 궁금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외적인 변화가 있다면 법복과 법락이 아무래도 생겼다는 거예요. 네. 제 법명이 새겨진 그런 법복과 법락이 제 앞에 있으니까 네. 이 법복과 법락을 보면서 내가 정말 정식으로 전무 출신이 되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고 네. 내가 정말 전무 출신의 도로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더라고요. 네, 외적으로는 그렇고 네. 제 마음에서는 또 어떤 네. 변화가 사실 큰 변화는 없는데요. 또 약간의 심경의 변화가 네. 있다면 예전에는 항상 예비교무 이렇게 예비를 앞에 붙여서 네. 불렸었는데 지금은 앞에 예비자를 떼고 이제 교무로 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정말 교무가 되었구나 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는 걸 느꼈어요. 아무래도 또 지난주에도 신규 교무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교무라고 인사를 받는 순간 좀 다르더라.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들 책임감을 일단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딱 법복을 입고 정식으로 딱 그 자리에 섰을 때가 기억에 또 남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옷이 아니라 이 법복이 주는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큰 뜻을 품고 또 서원을 세웠는데 정말 좋게만 쭉 흘러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또 다양한 또 풍파를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경계를 맞았을 때 본인들이 어떻게 또 이겨낼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교훈님 먼저 들려주실까요? 저는 군대를 2학년을 마치고 갔는데 네. 그때 가기 전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네, 군대 오히려? 가기 전에 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학교를 다녀도 각자 수업을 듣고 또 과제도 있고 네. 각자가 개인적으로 개발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학년 공동회의를 맡게 돼서 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함께 하는 일이니까 어떤 걸 같이 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오지 않더라고요, 답이.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별을 하게 됐어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그런 분별을 하니까 어느 순간 미움이 보이고 네. 어느 순간 원망해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좀 어두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느낌으로는 그냥 다 까맸어요. 그냥 색이 잘 안 보이고 그냥 다 까맸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살기 싫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었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던 와중에 좀 감사하게 하나의 감사함을 발견했거든요. 그 감사함을 발견하니까 어두웠던 세상이 또 다른 감사함으로 막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대중 선생님이 밝혀주신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바꾸는 공부, 네. 그게 정말 큰 법문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법문을 가지고 또 계속 공부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냥 쭉 듣는데 그때 또 감정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이겨낼 수 있었던 이야기를 잘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설교모님도 혹시 경계를 맞으신 적이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떤 어려움이 또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학부 3학년 때부터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2학년으로 편입을 하고 들어왔는데 1년 있다가 3학년부터 바로 네. 있었던 경기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 3학년부터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을 뭔가 실습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네. 계속 그런 시간이 대학원 1학년까지도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가 어느 순간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출가를 하고 더 힘들까? 나 교문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원 1학년 과정을 이제 마치면서 든 생각이 있었는데요. 내가 이렇게까지 힘든 건 인과다. 인과구나. 지금 내 안에 뭔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의 마음을 살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 다른 거 몰라도 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뒤로는 제가 제 무의식에 오랫동안 밀어두고 있었던 저희 무의식의 마음들을 이제 좀 용기를 내서 직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된 게 있는데 저는 저와 잘 지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늘 말로는 부처라고 나는 부처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저를 부처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내 존재를 이제 오롯하게 믿고 이제 품어주고 사랑해주기로 하는 이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이제 지금도까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의 인과를 수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인과를 수용을 하니까 상대적인 그 상대방의 인과도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극의 관계도 상생으로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아무리 제가 원망했던 그 인연도 그분의 인과를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돌려지고 감사한 마음까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상대에 대해서 본래 마음에 대해 그 무조건적인 믿음이 바탕이 돼야 내가 정말 온전하게 마음 공부를 할 수 있겠다는 소득이 이때 있었고요. 그래서 덕분에 지금은 제 몸과 마음도 이제 편안한 상태이고 사실 한 번씩 아직도 과거의 습관이 쉽게 나아지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습관들이 올라와서 좀 괴로운 순간들도 있긴 한데 이럴 때 항상 제가 스스로 하는 것은 그래도 끝까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겠다는 감상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이럴 때 바로 연결해서 궁금한 거는 이럴 때마다 나를 좀 더 경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좀 잡아준 그런 법문 말씀 어떤 걸 좀 새기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원불교 성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성가. 네, 그 중에서도 성가 163장 그 가는 맘 잡아매고라는 노래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 성가의 가사 중에서 백척간도 그곳에서 용기 있게 한 걸음을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제 이 가사를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그 어떤 크고 작은 경계가 오더라도 그 순간에 다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 제가 이 곡을 듣고는 합니다. 네, 또 성가를 소개를 해주셔서 또 새롭기도 하면서 오히려 더 쉽게 좀 자주 이렇게 좀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 교우님은 또 새기고 있는 본문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론상 진리 그 본문을 좀 많이 새기고 있는데요. 네. 이게 경계에 매몰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를 구제해주는 본문이 이론상의 진리 본문이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잘 보면 내 마음이 수만 갈래로 요동치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고 항상 중심을 잡는 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저한테는 좀 많이 와닿았어요. 제 마음을 볼 때 많이 요동치지만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 항상 그것을 품고 그게 뭘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지나갈 거고 괜찮아질 거야.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 경계들을 극복해가고 또 네. 제가 성장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에게 또 성가도 그 말씀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시간들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또 전무 출신 서원을 품어오면서 한 번쯤 내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다시 12월 9일로 좀 돌아가서 서원식을 끝낸 그날 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 이제 어디로 갈 건데 내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꼭 여기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교화를 좀 펼치고 싶다, 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곳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곳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장소라기보다는 네. 제가 아까 힘든 경계를 말할 때 세상이 네. 어둡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사회에 살면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저는 풀어주고 싶었어요. 어. 배종 선생님 교법을 통해서 세상이 그렇지 않다. 세상에 참 감사한 것도 많다. 원망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특히 지금 사회 초년생들, 아니면 제 나이 또래들 그런 사람들한테 더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경쟁 사회로 뭐 시험 보고 네. 취업해야 되고 누굴 이겨야 쓰러뜨려야 자기가 성공하는 삶이라고 배워왔으니까 네. 그렇진 않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걸 함께 알려주는 그런 교화를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어떤 장소에는 구애되지 않고 제 또래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네. 어디든지 좋습니다. 방송 다들 보셨죠? 우리 김경호님께서는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청년들을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보내주시면 저는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또 메시지 주셨고요. 우리 설교부님은 혹시 끌리는 곳이 있으실지?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받고 되게 난감했어요. 왜요? 왜냐면 어떤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어떤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순간 그곳에 안착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네. 그래서 어디에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서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든 그곳에 살려주고 마음을 살려주고 그리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앞으로 신규 교무로서 처음 이제 발령을 받아 가면 이제 교화를 하게 되잖아요. 네. 주로 교화 대상이 어린이, 학생, 조금 더 하게 되면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가 교화를 네. 할 건데 그래도 그 세대에 아무래도 국한해서 처음에는 하게 되겠지만은 이런 특정한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에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교당 내 기존 교도에 국한하지 않고 아직 교도가 아닌 외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교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원불교 이렇게 든든합니다. 설교문님처럼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교무님도 계시고 또 그 김교무님처럼 또 특성에 맞게끔 또 타겟팅을 잘해서 또 교화를 할 수 있는 우리 교무님도 계시고 든든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신규 교무님께 정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인데 제가 지난주도 아마
이 얘기를 똑같이 드린 것 같은데 그냥 교무님들은 원래 교무님이었을 것이다. 그냥 당연하게 이 길을 그냥 걷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항상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그런지 언제 이 마음을 좀 딱 정하게 됐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김경우님부터 들려주실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교무해보면 어떨래 하는 그런 대답을. 아, 권유를. 네. 네. 근데 제가요? 저는 못해요 라는 대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길을 생각하게 된 건 고등학생 때 제가 공부를 하다가 좀 인생을 그려봤어요. 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 내가 이 공부를 왜 하고 있지? 오. 공부를 하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오. 난 늙어서 살겠지? 나는 오. 죽겠지? 라는 그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저한테는 좀 지루한 느낌이었어요. 그 오. 인생의 로드뷰가. 아,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성직자 교무님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럼 교무라는 그 직업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그때 그런 기회였고요. 네. 또 다른 인연이 있던 게 제가 익산에 있는 원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좀 학교에 교립학교다 보니까 네. 교무님이 상주에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저한테도 호성아 교무해보지 않을래? 라고 네. 물어보시는데 그냥 생각이 없을 때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저한테 교무해보지 않을래? 라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날은 이 물음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공부를 해야 내일 시험을 보는데 계속 그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오. 하루 종일 계속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했었어요. 나는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면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루 동안 하고 그 다음날 교무님을 찾아가서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듣고 네. 이러이러한 고민을 했었다 음. 라고 하니까 교무님이 저한테 너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또 이제 마음이 좀 복잡하면 법당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해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5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교무라는 전문 출신이라는 서원을 딱 굳혀갔습니다. 네. 우리 또 김교무님은 원음방송 저희 매거진원 섭외도 그렇고 항상 섭외를 당하는 입장에서 탐나는 인재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또 인연들을 잘 만나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어떤 분을 만났을 때 모두가 동일하게 이 선택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결정했던 그 계기가 가장 중요했던 것 같고요. 우리 또 설교무님은 아무래도 그냥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정말 당연하게 흘러왔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딱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그 순간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를 좀 떠올려 보면 어떠신지요? 그때를 떠올려 보면 제가 27인가 8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는 대종사님과 같은 성자와 종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나는 저분들처럼 될 수 없을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언제부턴가 좀 스스로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라고 못하라는 법 있나. 이게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나도 이 공부하면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분발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내 인생을 그러면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더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저의 서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대종사님의 서원과 저의 서원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서원을 좀 더 굳게 세우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도 전무 출신을 할 것인가, 제가로 남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이제 4일 정도 네. 이제 깊이 고민을 했었었는데 사실은 제가로서의 삶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도 제가 교도로서 살아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로서 그냥 이 공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전무 출신 서원을 세우고 출가로서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해보니까 그래도 내가 이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좁은 길이지만
그렇지만 가장 빠르고 가장 두루 보온할 수 있는 길이 전무 출신의 길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전무 출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두 분 인생에는 참 건강한 자극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딱 건드려 주니까 본인들이 또 스스로 깊게 고민을 해보고 조언이 필요하면 누군가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지금의 이 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또 발을 뗄 두 분에게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좀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택을 결국에 했는데 후회한 적이 없으셨는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질문으로 죄송하지만 혹시 전무 출신 삶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선택한 이후에 단 한 번도 뭐 후회를 한 적이 없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면 좀 거짓말 같고 네. 아니면 그 신심이 엄청 차오르는 분 같아요. 네. 저는 있었습니다. 있으셨어요. 네. 이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계가 다가오면 이 공부가 진짜 중요한 건 아는데 네. 서원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종 선생님이 제가 출가 구분이 없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또 저한테 제가 그걸 계속 이용해가지고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법문으로 다가와가지고 근데 이제 또 잘 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의 자리를 품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그 경계는 지나가 있고 또 서원이 다져져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의 진리를 가지고 계속 공부해 나가니까 네. 그 흔들리던 서원이 또 다져지고 더 굳건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흔들림이 있으니까 지금 더 단단해졌을 것 같은데 저였으면 그냥 아마 포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또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더 대단하신 것 같고요. 설교모님은 없으시지 않았을까 또 예상이 되는데 어떤가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가요? 근데 여러 욕심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네. 그런 욕심들을 끌려서 사실 괴로울 때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전무 출신을 서원한 것 자체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전무 출신을 서원을 한 것이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회를 해본 적은 없고 그래서 제가 이번 출가 서원식을 하면서 출가 일성을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불태전이라고 물러서지 않겠다. 불태전을 적었는데 정말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심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전무 출신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분명히 또 수많은 경계들이 있을 텐데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도 내가 지금의 서원을 다시 세우고 또 세우고 그리고 믿음을 더욱 키워서 끝까지 버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두 분에게 다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한 앞으로의 길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전무 출신의 삶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어떤 전무 출신의 삶의 태도로 살아갈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짧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이야기로 좀 다짐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요은품에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불보살들은 중생을 목전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공을 위한 삶을 살면서 네. 그런 모든 헌신을 하시는 분들이 불보살이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네. 저는 전무 출신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법문을 딱 가지고 나를 내려놓고 다른 네. 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지? 저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제 자신을 교화하는 전무 출신이 되고 싶어요. 보통은 교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라고 대중에게 권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대중에게 권하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공부하고 잘 실천하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잘 들어주는 전무 출신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듣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관념과 상을 모두 놓고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잘 듣고 잘 보아서 그 사람에게 정말 맞는 그런 불공을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전무 출신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네, 이러한 또 삶의 태도로 가지고 이제 살아가실 두 분 교무님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점에 또 계십니다. 교단 제3대를 마무리하고 이제 4대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데 신규 전무 출신으로서 어떤 역할이 좀 요구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맥을 대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느 곳에 발령을 받든 그 교단에서 하는 일, 네. 또 지역 교구에서 지구에서 하는 일, 교구에서 하는 일, 또 충부에서 하는 일을 참 합심 합력을 잘 해줘야 한다. 네. 제가 그 교단에 있는 부교무로서 합심력을 잘해야 맥이 이어지고 그래야 그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교화가 잘 되고 세상이 은혜롭게 가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저는 합심 합력을 하는 것으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설교무님은 어떤 이야기를 또 전해주실까요? 제가 아직 신규이고 네. 그래서 아직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니까 사실 좀 역할이라고 하니까 좀 막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나는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앞으로 제가 모시게 될 그 위에 계신 교무님께 불공을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화하는 교무님과 내가 기운이 연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교화를 잘 하려고 이리저리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신규 교무로서는 제 위에 계신 교무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늘 잘 받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겠다는 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배우고 또 배운 것을 연말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더욱 은혜가 될 것인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야기들을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냥 들으면서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설득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말 원불교 이제 앞으로 이번 신규 고모님도 다들 너무 든든해서 기대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교화 현장에 가게 되면 정말 많은 변화 속에서 적응을 하느라 또 바쁘실 텐데 지금 원불교도 많은 변화 속에서 또 그 흐름을 잘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다양한 교화 방법 시도를 또 꼽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젊은 또 신규 교무님이니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법회 또 어떤 모습일지 혹은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또 변화하고 쫓아갈 수 있을지 혹은 우리가 또 이끌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경훈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요즘 좀 세상을 보면 좀 짧은 시간에 극대한 재미를 뽑아내는 그런 걸 참 많이 추구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요구를 맞춘다면 법회도 수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변화에는 좀 동감을 해요. 어떻게든 그 수많은 변화가 변화에 제한이 없겠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중심에 가져야 할 게 이 교법을 딱 중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법회라는 게 법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다 보니까 그 법회에 법이 없어지면 이거는 법회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 네. 그런 모임이 되니까 법을 딱 가지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법만 있으면 다 좋다. 네.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설교무님 어떤 또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도 호성 교무님과 비슷한 답변이 될 것 네. 같은데요. 일단은 내가 재밌어야지 관심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물론 그 바탕에는 내 본래 마음 바탕인 성리가 바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법이 있고 상시훈련으로 체를 잡는 것이 놓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만 체를 잡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화가 있다고 해서 변화를 계속 따라가기만 하면 계속 흔들릴 것이고 우리는 그냥 쫓아가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에서 흐름을 조금 같이 보되 그 안에 있는 기준, 중심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이 이런 또 발전적인 생각과 신념을 가지기까지 진짜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또 어려웠을 거고 서원식나도 정말 많은 소중한 이야기들을 해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분들께 또 방송 나오신 만큼 또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짧게 또 한 분씩 메시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출가 서원이 참 귀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출가 서원을 이루기까지 발언을 내도록 인연을 걸어주신 모든 분들, 또 이제 출가 서원을 냈을 때
제가 클 수 있도록 많은 법문을 해주시고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들, 또 이 교법을 내주신 대종사님께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축하를 통해서, 많은 인연을 통해서 이제 자라낸 이 서원을 앞으로 더 크게 발화시켜서 이 교단의 은혜를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무 출신의 서원을 세우고 이 길을 걷게 된 것은 제 인생의 기적이고 또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서원을 변치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대종사님 이하 모든 선지님들, 스승님들, 그리고 가족, 동지, 도반들의 그 여러 인연들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신규 고모님 두 분께 마지막에 서로에게 10년 후에 셀프 영상 편지를 남기시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두고두고 아마 흑역사가 될 그런 박제 영상을 또 만들어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서로에게 좀 메시지를 남겨보면 어떨까? 응원의 메시지라고 할까요? 격려의 메시지? 뭐든 좋을 것 같은데, 서로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시간을 또 짧게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 영상을 또 잘 저장하셔서 힘들 때마다 또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분께서 먼저 해주실까요? 편하게. 제가 먼저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교무님 먼저 들려주시죠. 뭐 부끄러우시니까 얼굴은 보고 못하실 것 같고 네. 카메라 보시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교무님, 거룩한 출가 서원식으로 대종사님의 전법사도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종사님과 역대 스승님들께서 밝혀주신 그 교법으로 보온하는 삶을 꼭 사시길 바라겠고, 항상 영호교무님께서 밝게 웃어주시고 환하게 반겨주시는 그 온화한 태도로서 어디 가든지 어느 교당이든지 항상 그 온화한 기운으로 주위를 녹여주시는 그런 큰 부처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바로 받아서 또 메시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교무님, 제가 우리 출가 서원식에서 같이 식을 치렀는데 그때 법복과 법락을 입은 호성 교무님 모습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어엿한 교무님이 되셨나 이런 뭉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법으로 이제 마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성 교무님께서 앞으로도 이 전무 출신의 길을 걸으면서 점점 더 편안하고 행복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쁘고 무척 이제 기대가 되었고요. 호성 교무님의 전무 출신의 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대신에 두 분에게 축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남기고요. 자, 오늘이 바로 12월 31일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보통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올 한 해 내가 왜 이걸 안 했지, 정리도 하면서 올해 이건 또 잘했지, 여러 가지 이제 정리와 함께 항상 하는 게 이제 새해 다짐입니다. 새해는 내가 꼭 이거는 해야지라고 저도 막 욕심내서 체크리스트를 막 10개, 20개 막 이렇게 적는데요. 매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이것 하나만은 꼭 해보겠다 하는 다짐을 한 가지 좀 담아서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설교님 먼저 들려주실까요? 네. 이제 올해는 저에게 여러모로 전환점이 되었던 네.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상극의 인연을 상생으로 돌리는 경험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저의 서원을 더 굳게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저는 이제 나를 진급시켜 나가고 나를 살리고 또 세상을 진급시켜 나가고 세상을 살리도록 부단히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멋진 다짐 좋습니다. 우리 김교우님 다짐도 들어볼까요? 저는 올해를 딱 되돌아봤을 때 재물과 명예욕이 많이 올라오는 해였다. 네네. 그래서 법문 중에서 그게 허상이라는 걸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느 순간에 또 어느 때 제 재물욕과 명예욕이 올라올 때 네. 내가 진짜 챙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지?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지? 라는 그런 질문을 항상 가지고 살면서 진급하는 공부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경계가 생길 때 어떻게 이겨내는지 저에게도 알려주시면 저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매거진원 초대석은 또 이렇게 마지막 날 또 방송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욱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함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돼서 더욱더 영광인 것 같고요. 굳은 신심으로 또 교화 현장에 첫 발을 내딛게 될 또 신규 교무님들과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아마 저를 포함한 이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리라 저도 믿고요. 지금 마음 그대로 또 앞으로 교도들과 함께하는 교무가 되고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대종사님의 또 교법을 펼쳐나가는 그런 교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함께 힘들었고, 함께 극복했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깡충 뛰어오르는 토끼처럼 2023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과 희망을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도 매거진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